정말로 하루 이틀 사이에 엄청난 변동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주식시장 역사상 최대의 폭락이 나왔었고, 오늘은 또 기록적인 폭등이 나왔습니다. 종목들의 등락 비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어제와 완전히 숫자가 뒤바뀌어 있어요. 코스피는 9%대, 그리고 코스닥은 14%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16%까지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도 오늘 상승과 함께 약간의 하락을 보였죠. 오늘 반등에도 다행인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정말로 미친 듯한 급등이 100% 확률로 쏟아졌습니다. 먼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태성이 있었죠. 정확히 눌림목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상한가에 딱 한 호가 차이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빼야겠네요. 그리고 정확한 눌림목 구간이다 또 말씀을 드렸었던 올릭스는 어땠어요? 25%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3일간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어제 첫 번째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던 한미반도체도 24% 넘는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IT센글로벌은 또 어땠어요? 29.44%, 상한가에서 딱 두 호가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죠. 그리고 동일하게 눌림목 구간이 정확히 만들어졌었던 RFAITC도 23% 넘는 급등. 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현대무벡스도 마찬가지였죠. 23%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대한조선도 마찬가지죠. 한 종목도 빠짐없이 100% 확률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죠.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그리고 반등 타이밍이 그대로 잡혀있는, 이미 매집이 완료된 급등이 임박한 세 가지 종목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왜 오늘이 완벽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반등 타이밍이었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선별한 세 가지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절대로 엇박자를 타면 안 되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조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변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말 그대로 정말로 미친 듯한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과대 낙폭 구간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지난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종목이었었죠.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 말씀을 드리면서 전형적인 이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분봉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정확히 이 30분 봉상 120선 이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그때부터 대응 타이밍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정확히 단기적인 매물대 구간에 목표가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자리가 잡히면서 어제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타이밍이 또 잡혔기 때문에 대체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24% 넘는 급등이 만들어졌죠.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종가는 안 나오니까 아직 장 중이기 때문에 종가상 가장 높은 곳에서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고가 영역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3월 4일 바로 어제 영상이었었죠. 먼저 이 부분 시장에 대한 반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한미반도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 틀어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어떤 관점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장과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갔었는지 이런 관점들을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시간 남아서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들의 반등 타이밍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떤 반등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시장에 대한 기술적 반등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그리고 어제 매수 타이밍이 잘못됐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셔야겠죠. 그리고 영상이 기니까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의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정말로 중요하죠.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지금 아직 대체거래소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30분 봉상 120선 그리고 20선을 모두 다 돌파시켜 놓은 상황에서 정확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타이밍에 안착을 시켜놓고 있죠. 지금 가격대로는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전 고점 라인대죠. 32만원 라인대에서 33만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34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입니다. 지금 보합권 그 가격대가 정확히 30분 봉상 20선이 안착시켜져 있는 가격대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의 수급 지금같이 이렇게 포착이 된다 그러면 지금이 원래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반대로 이탈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대응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제 영상에서 장중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 어떻게 말씀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32만 원에서 33만 원 구간대 정확히 오늘 고점 32만 3천 원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돌파를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다 챙기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한가에 딱 한 호가 차이밖에 나지 않았었던 태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체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이건 돌파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혹시나 놓치실까봐 오늘 시초가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잠시 뒤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었었던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체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오늘 14%에서 23%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내용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도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동일한 영상이죠. 그리고 정확히 61선 라인대 이 구간대 쌍바닥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 현대무벡스의 대응 방법이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정확히 이 21선 라인대요. 단기적으로는 3만원 라인대, 길게는 32,000 라인대까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그전 고점 라인대죠. 이 34,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이 신규 대응 타이밍. 정확히 지금 30분 봉상 다시 한번 20선 위를 돌파를 시켜놓고 지지를 확인을 하고 있죠. 아직 장 중이기 때문에 대체거래소에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지지까지 확인을 한 이후에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바로 대응 가능한 타이밍. 이렇게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던 게 3만원에서 32,000원 라인대, 그리고 오늘 고점은 31,450원까지, 그리고 아직도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다 챙기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었던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보였긴 했지만 약간 아쉽죠. 그런데 동일해요. 목표가에 말씀드렸던 가격대 105,000원 라인대는 돌파를 했습니다. 영상이 많다 보니까 어제 영상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이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면서 어제 정확히 이 구간대 자리가 잡힌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반등 타이밍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올릭스도 마찬가지로 9%에서 25% 넘는 상승. 오늘 이 엄청난 수익들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IT센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타이밍이 잡혔죠. 지금 차트 형태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모두 다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서 IT센글로벌도 상한가에서 한 2호가, 3호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종가상 가장 높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RFAHC 마찬가지죠. 지금 종가상 가장 높은 곳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들, 하나비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비전도 정확히 같은 패턴의 차트를 어제 만들어 놓고 급등이 그대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사이에 대한조선도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죠.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어떤 겁니까? 내일이에요.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오늘도 3가지 종목을 선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타이밍들을 모두 다 놓치셨다면 오늘 영상 진짜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럼 내일 상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선익시스템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수익들을 다 챙길 수 있었던 선익시스템, 아직까지 이 추세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또 다른 모멘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는 가장 제가 강조를 드리는 그 위치를 만들어가고 있죠. 먼저 오늘 더 집중해서 선익시스템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이번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리스크를 만들었었던 바로 유가입니다. 지금 유가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입니다.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의 급등이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지금 77에서 74달러를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망이 나오는 게 어디까지 나와요? 1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유가뿐만이 아니에요. LNG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 대대적 전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사태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시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표 종목인 하나솔루션은 이미 대체거래소에서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23%까지 상승을 보여줬어요. 26%까지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종목인 SK 이터닉스도 마찬가지죠. 대체거래소에서 조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익시스템은 큰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 이유가 어떤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대장주격의 움직임을 가져가지만 선익시스템은 모멘텀이 멀티 모멘텀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OLED 그리고 파생된 올레도스, 그리고 두 번째로 미친 듯한 실적이에요. 거기에 세 번째로 연결이 되는 게 이 우주 태양광이죠. 이 부분에 대한 페로브스카이트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모멘텀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 선익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사이에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 드렸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30분 봉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도 짧게 딱 5초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종목들 강제적인 하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체크는 해 놓으셔야 돼요. 어차피 제가 타이밍 잡혔을 때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체크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짧게는 22만 5천 원 라인대 그리고 길게는 14만 원 구간대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 그리고 대응 타이밍은 여기 잡혀있죠.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13만 원대까지 12만 5천 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가가 정확히 딱 그 가격이죠. 그런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이 3세대 태양광 전지에 대한 수혜가 점쳐지면서 선익 시스템의 목표가는 증권사들도 126%를 올려 잡을 정도입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신성장 동력인 이 올레도스와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성장이 멀티플로 재평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상 최대치를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26년도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던 페로브스카이트 상용화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디와 연결이 됐었습니까? 바로 스페이스 X와 연결이 됐었죠. 그리고 그 IPO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 실적도 강조를 드렸었죠. 2025년도 지난해 확정 실적으로 매출액은 5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1115억 원이 나왔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거의 1천억 원에 육박을 하죠.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5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천억 원대 내년도 매출액은 5,700억 원대 영업이익은 1,200억 원대 단기 순이익도 1,100억 원대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실적이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적어도 2조는 가야 적정평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이제 1.2조예요.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수급도 이어진다 라고 했을 때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상승을 보였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5일선을 돌파를 시켜놓는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자리를 잡아놓는 전형적인 패턴에서 과연 이번에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신규 대응 가능한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들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근거와 함께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대응 방법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죠. 선익 시스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그 전 고점 라인대죠. 이 구간이에요. 13만 5천 원 라인대에서 14만 원 구간대 이 구간이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중기 1차 목표가였었죠. 이제는 단기 목표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2차 목표가가 되겠죠. 신고가 구간이에요. 15만 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신규 대응 타이밍이죠. 지금 정확히 타이밍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30분 봉상 120선 그리고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놓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장 마감 때까지 안착이 된다. 그리고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지를 확인을 하고 상승의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응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히 지지를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의 기술적 반등을 보고 기분 좋게 뛰어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들 아직까지 헷갈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구간을 지지를 받는 건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당연히 시장 상황이 첫 번째예요. 내일 장 전에 미국 장도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우리 시장도 확인을 하면서 전체적인 섹터의 움직임은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개별 종목의 차트의 움직임은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리고 중요한 수급 상황 최근에 선익 시스템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요 수급 주체가 어디예요? 외국인이죠. 이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장중에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호가 분석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뜯어본다고 하면 창구 분석까지 필요한데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어렵다, 아직까지도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죠.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장 상황에 따른 부분,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부분들까지 누구보다 빠르게 이 내용에 대해서 받아보시면서 그렇게 정해지는 방향성에 대한 또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 타이밍에 대한 매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목표가에 왔을 때 매도에 대한 부분, 이 단기적인 목표가, 중기적인 목표가,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전체 수익 실현을 할 건지 아니면 비중 조절만 할 건지, 그대로 중기 목표가까지 들고 갈 건지, 이런 비중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 쪽에서 좀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들은 당연히 지금 대장주로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하나솔루션은 체크를 해 놓으셔야겠죠. 하나솔루션도 이번에 똑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엔 다시 한번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시키는 패턴이 만들어졌고 30분 봉상으로도 120선을 돌파시켜놨어요. 그런데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 20선하고는 약간의 이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격은 대체거래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아직까지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구간에 대한 갭은 감안을 해서 눌림목 구간에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손익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짧게 단기적으로는 53,000원 구간대에서 55,000원 라인대, 길게는 59,000원 구간대까지도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겠죠. 정확히 지지를 받고 상승의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 여기에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SK 이터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30분 봉상 이 20선 라인대, 아직까지 120선 돌파하지를 못했죠. 이 구간 지지, 그리고 상승의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짧게는 27,500원 라인대, 길게는 3만원 구간대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을 보였었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급등을 보여준 이후에 횡보 구간을 만들었었고 상한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었던 현대에너지 솔루션, 어제 정확히 21선까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30분 봉상 120선 그리고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정확히 지지를 받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되는 타이밍 만들어진다면 짧게는 10만원 구간대, 그리고 길게는 11만원 구간대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이 구간에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갭으로 움직이는 건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시초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대응하셔도 충분하죠. 그 외에는 갭 뜨는 종목들 따라가시는 거 아닙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퍼스텍이죠. 퍼스텍도 제가 최근에 반복적으로 영상에 남겨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틀 전에도 남겨드리고 정확히 단기적인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었죠. 그리고 또다시 자리가 잡혀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천궁2 이란 공습 상대 96%의 명중률을 보이면서 중동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미 계약되어 있는 물량도 전체가 납품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조기 공급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레퍼런스를 만들어내니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궁을 납품하는 한화 시스템 어떻게 됐어요?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그리고 또 관련주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LIG 넥슨이죠. LIG 넥슨은 지금도 상한가에 얼마 남지 않은 상한가를 가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지난 영상 때부터 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한일단조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미사일 관련된, 그리고 유도무기, 방산, 제어, 전자 시스템 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 하나가 퍼스텍이었고 지금 다시 한번 정확히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퍼스텍의 대응 방법이죠. 그리고 특히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영상을 찍어 드렸었죠.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은 일단 단기적으로, 이때도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 그 다음날도 말씀을 드렸을 때 말씀드렸었던 단기적으로는 9,000원 라인대에서 1,500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이 만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의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산주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이 어떤 게 있어요? 당연히 한일 단조죠. 미사일 관련해서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 고점 라인 때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이미 이날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이건 3월 3일 이틀 전 영상이었었죠. 이 부분도 짧게 딱 3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고점 라인 때 이 구간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지지가 확인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다시 한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전 고점 라인 때 2,800원에서 2,900원 라인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대응 타점은 이 구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상승이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는 상승이 나오고 어제도 동일한 패턴이 자리가 잡히고 오늘도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가져가라고 주는 겁니다. 퍼주는 거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이제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전 고점 라인대가 되겠죠. 이 3,150원 라인대에서 3,200원 라인대, 길게 중기 1차 목표가로 본다면 3,500원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한 그런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드렸던 빅텍도 마찬가지죠. 짧게는 6,000원 라인대, 길게는 6,500원 구간대 단기적인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5일선을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건 방산 이슈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밍은 지금 잡혀가고 있죠. 그리고 이 미사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RFHIC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어느새 25%까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종가상으로는 그냥 신고가죠. 동일합니다. RFHIC가 이 5G, 6G에 대한 통신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이 천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사일에 대한 부분 다 연결이 돼요. 또 어디로 연결이 돼요? RF 머트리얼까지 연결이 되죠. 일단 RFHI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 목표가죠. 이 75,000원 라인대에서 76,000원 구간, 길게는 8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추세 전환에 대한 정확한 시그널까지 만들어졌고 실적도 나오기 때문에 추세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타이밍은 원래는 지금이 타이밍이죠. 그런데 이 구간 살짝 이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대 지지 그리고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이렇게 상승의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 추세 그대로 대응하고 계시면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변동성을 만들었었던 삼양, 컴텍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때 이렇게 라인을 그어놨었죠. 목표가로 그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봉상 정확히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이 선이죠. 16,000원 라인대 이 구간대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타이밍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수급이 포착이 됐죠. 내일 상한가 세 번째 종목은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먼저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무거운 종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의 변동성을 본다면 충분히 그 정도의 움직임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28% 정도의 움직임, 떨어질 때도 마이너스 20%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정유 대장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소외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모멘텀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거죠. SK투자 미국의 테라파워 SMR 기업이에요. 원전. 미국 첫 상업용 SMR이 승인이 됐습니다. 차세대 원전에 대한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특히 테라파워 SMR 1호기 건설 승인으로 이달 내에 건설은 착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과 한수원의 협력이 본격화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SMR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말 그대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간단하게 이 부분만 체크를 해보면 SK이노베이션, 한수원과 투자한 미국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 기업 테라파워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상업용 첨단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승인받았다라는 뉴스가 오늘 오후에 만들어졌죠. 이렇게 테라파워의 승인으로부터 이제는 세계 최초 상업용 SMR 플랜트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텐데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한수원과 글로벌 SMR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계획이에요. 이미 이렇게 셋은 차세대 SMR 개발 그리고 사업화를 위한 MOU까지 체결을 했었던 상황이었었고 개발에 대한 부분도 협력을 해왔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 대통령이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최적의 원전 파트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꺼져가던 원전 그리고 SMR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 관련 종목으로 제가 특별히 언급도 드리지 않았었던 SK이노베이션이 이렇게 모멘텀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유가에 대한 부분도 영향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봉상으로도 다시 한번 정확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자리에 안착을 시켜놨고 일봉상으로는 다시 한번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를 시켜놨죠. 한마디로 유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 SMR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모두 다 멀티 모멘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의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대응 방법이죠. 일단 짧게는 단기적으로 이 구간대 매물대 구간이죠. 단기적으로는 14만원 구간대에서
15만 원, 길게 중기 1차 목표가로는 그 전 고점 라인대입니다. 16만 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신규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졌어요.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신규 대응은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전 이슈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보셔야 되는 데가 어디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죠. 당연히 변동성은 적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총이 크면서 변동성이 적은 종목들은 뭐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집중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이 21선 라인대 그리고 길게는 10만 원 구간대까지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30분 봉상 20선 라인대 안착을 시켜놨죠. 단기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구간에는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구간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항상 원전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언급을 드렸었던 그리고 우리에게 상한가에 기분 좋은 수익을 안겨줬었던 보성파워텍도 다시 한번 21선 위에 안착시키는 모습 그리고 30분 봉상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단기적으로 이 11선 라인대가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대 그리고 길게는 12,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 이탈이 없어야겠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시켜놨던 원래 원전 관련 대장주인 우리기술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언제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치도 정확히 30분 봉상 120선 위에서 마감을 했죠. 짧게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대 18,000원 구간대에서 19,000원 구간대까지 단기적으로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은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추가적인 종목들은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은 어차피 제가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말씀을 소통방에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메인 이 3가지 종목만 체크해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단기적인 시초가 종목들은 제가 급등주 공유방에서 말씀드리는 3가지 종목만 체크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확인이 되셨죠? 그리고 말씀드린 이 3가지 종목들은 동일하게 시초가 종목이 아니에요. 언제나 안정적인 구간이 잡혔을 때 수급이 포착이 됐다. 그때 대응하시는 종목들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3가지 종목들 이외에 추가적으로 개별적인 종목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까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장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보시는 거예요. YC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오늘 도달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엑시콘도 마찬가지죠. 어제 말씀드렸던 네오센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계속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봇 쪽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SPG 그대로 대응하시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21% 넘는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오늘 워낙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해서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대로 대응하시는 겁니다. 또 올릭스도 마찬가지죠. 오늘 고점이 어디예요? 종가가 어디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자리가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그대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짧게는 전고점 라인대 길게는 뭐 23만 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제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미래에셋증권 그대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그런데 살짝 이런 식으로 이탈이 나왔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태성 같은 경우에도 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오늘 아깝게 한호가 차이였지만 이 추세는 이탈하지 않았어요. 이 30분 봉상 20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대응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전 고점 라인대까지.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보셔야 되는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미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이 부분까지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이번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강조드리는 게 한 가지 뭐 어떤 게 있어요. 안정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런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이렇게 급락과 급등 그러면 그 다음 그런데 금요일이에요. 무조건 안정적으로 조심해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판단들이 어렵다. 그러면 이 부분 모두 다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영상 하단 보시면 이렇게 댓글창 있죠. 거기에 아래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만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링크를 통해서 작성하시는데 딱 5초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5초가 어떻게 계좌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수익 챙기셨던 것처럼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